그러고 들은 느낌은 좀 막 안 믿겨지죠.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이 뭐 말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비상계엄이 뭔지 모르고 좀 저러는 게 아닌가? 그러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갖고 그동안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그런 생각.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냐면 그동안 우리 잘 읽어놓은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동안 우리 막 굉장히 오랜 세월 독재를 겪으면서 특히 군부 독재 그거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놓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더군다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K컬처니 뭐니 하면서 한국 세계 속에서 좀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그냥 쑥대밭 만들어 놓으니까 그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미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급기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속상한 것도 속상하지만 당연히 네. 뭔가 이게 되게 소중한 걸 어떻게 보면 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빼앗겼을 때 네. 그런 화가 나는 거 이런 느낌. 어쨌거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다 이게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아는 분들 많이 계셨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안에서는 그 교회가 이제 어떤 나아갈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뭔가를 추구하면서 또 뭔가에 대한 저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뒤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의로움, 평화, 아니면 뭐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의한 것과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고, 예.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과 저항하는 거고, 예.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도덕성의 이정표 같은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광부들이 탄광에서 옛날에 요즘이야 뭐 더 뭐 기계가 발달됐겠지만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 넣고 지하 깊은 갱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 카나리아는 새 중에서 유독 유해가스나 이런 거에 민감하대요. 조금만 있으면 막 새가 못 견뎌갖고 막 이렇게 막 날개짓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 아 지금 뭔가 유해가스가 나오고 있다 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새가 그런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냥 이렇게 뭐 버리는 게 아니고 잘 사람 장례 치르듯이 그 장사를 잘 치러준대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대신 살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뭔가 인권이 짓밟히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 어떤 불의한 상황이 부당한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식민사인 거죠. 그냥 골방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옳고 혹은 그른 것들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얘기하는 거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맞지만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저항하는 거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시국미사도 그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국미사를 해왔던 것도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자적 소명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사제로 살아가면서 양성되고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성되면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감수성. 그러니까 오히려 불의한 걸 보고 침묵하는 것이 더 부끄럽고 못 견뎌야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 뭐 편안하다. 오히려 그게 부끄럽고 못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불의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못 견디고 고발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뭐 그런 오히려 윤석열 정권 막 입틀막 정권이지 않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막 더 마치 군부독재로 돌아간 것 같은. 더군다나 군부독재는 그냥 총칼이었지만 이건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엄혹한 그런 시기이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위축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이런 때일수록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뭐 욕구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 우리가 순교의 역사잖아요. 순교는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사태 안에서도 정말 소중한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소중한 것들 조상 대대로 그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켜왔습니까? 그 소중한 걸 지킨다는 것이 우선되는 거지. 야, 내가 이거 저걸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못해요. 예. 여기서 중심이 뭐냐? 소중한 걸 지키는 게.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앞서면 아이 못 낳죠. 근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죠. 예. 왜냐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정말 소중한 가치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대한민국 이 소중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키자 이거죠. 물론 나중에 죽게 될 수도 있고 끌려가서 뭐 정말 비참하게 연평도 거기 바다에서 뭐 그냥 수장시킬 수도 있고 막 그 노상을 수첩에 보면 온갖 여러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 지나고 보니까 야 지금 그렇게 될 뻔했네 라는 생각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좀 이렇게 지켜왔던 순교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고 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걸 선택하는 거지. 예.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 그런 순교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우리가 지켜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시국민사도 일단 더 소중한 걸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민주주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민주주의 위기,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취약하다 얘기하면서 했지만 저는 민주주의 위기는 맞았지만 이걸 극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나아갈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막았지 않습니까? 막고 더군다나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절차에서 막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한 명도 희생이 없었습니다. 과정 안에서 법에 어긋난 게 없어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그런 내란이지만 또 지금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허술했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지? 라고 했지만 나중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정말 치밀하게 다 이걸 준비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막았어요. 그것 막은 것도 우리가 막 이 시대에 죽창 들고 막 이게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전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걸 막아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가서 물론 그 가지는 못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한 그런 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그 시간에 또 차를 타고 가서 웅웅으로 막아섰던 그런 분들 그 과정에서도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80년대 광주는 그냥 하라면 하면 그냥 그 명령에 그냥 사람한테 총을 쐈잖아요. 이 시대 계엄군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만들어놨던 민주적 감수성이 우리 안에 DNA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시민들을 향해 어떻게 총을 쏴? 시민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왜냐면 물론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래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내 형제들이잖아요. 어떻게 내 넓은 의미에서 가족들이고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어? 주저하는 거고 망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그동안 피 흘린 대가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걸 민주주의의 어떤 쾌거를 이뤄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큰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쾌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오고 싸우고 했던 법과 제도 안에 민주주의적인 것이 요소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과 제도로 이걸 무위로 돌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중에 하나구나.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가 나온다면 이것을 성공 사례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이나 뭐 정상들 만날 때 이렇게 이 친위 쿠데타를 무위로 돌려버린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더라도 그런 걸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 볼 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가 아닌 어떤 성공, 승리의 어떤 굉장히 큰 역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